자, 이번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정작 사업에서 큰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그리고 초기에 반응도 좋았는데, 그것이 정작 큰 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단명하거나 혹은 전전긍긍하거나 심지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으실 때 우선 가지셔야 될 마음가짐은 그것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런 문제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문제를 겪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쁜 아이디어가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은 극히 드물죠.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아주 예외적인 것 빼고는 대부분 나쁜 아이디어는 당연히 사업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여도 워낙 사업 전체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사업가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아이디어가 나빠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이디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는 참 아이디어가 좋은데 내 제품 참 괜찮은데 왜 사업이 크지 못할까라고 고민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전제로 좀 마음을 차분하게 관리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안들을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부분의 그런 아이디어들은 시간이 지나고 규모를 키우다 보면 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로 좀 거친 말로 하면 뭐 약발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영어로 voltage drop, 그 전압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좋았지만 막상 그것을 우리가 이불킥이라고 하죠. 생각하다 보면은 막 오그라들고 좀 부끄러워지고 그런 단계가 거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제품화했는데 점점 시장에 내놓다 보니까 반응도 좀 축소되고 또 무엇인가 원하지 않던 사건들이 터지면서 자리매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미 그 단계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것이 진짜 사업으로 성장하기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확장, 스케일업을 잘 해나가야 할 텐데요. 이렇게 볼티지 드랍, 약발이 떨어지는 것을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과하게 믿었던 것이죠. 긍정에 강한 오류. 처음부터 사실은 아이디어 자체로는 좋았지만 경쟁력이 엄청 높지는 않았었는데 통계적으로 혹은 뭐 설문에 의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혹은 나랑 친한 사람들이 사주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내가 기대를 했던 경우가 대표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스케일업에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객을 오해하는 거죠. 오해. 상대방은 그냥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식사 한번 해요 라고 하면은 뭐 식사 한번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그냥 커피 한잔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한쪽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고객이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돈을 내서 사용해 주어야 비즈니스가 유지될 수 있는데 고객은 무료로 가입할 때는 내가 괜찮았고 좀 무료로 쓰다 보니까 고마워서 한두 달은 결제해 줄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이것을 강하게 결제할 마음이 없을 경우 고객을 오해하거나 고객을 오인할 경우에 이런 스케일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애초부터 스케일업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어떤 셰프가 너무 음식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셰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식당의 규모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프랜차이즈 하기도 힘들 것이고 또 직원들을 교육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 셰프만큼의 명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복제 불가능한 구조, 혹은 특수한 인물에 의존한 구조 등등이 이런 그 표준화라든가 스케일업을 방해하는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천재에 의존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 예술이라고도 말하고 하지만 이제 그걸 사업화하려면은 그것이 제품화되고 시스템화되고 표준화되어서 복제 가능해야 되고, 물론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복제될 수 있어야 사업화가 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초창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운영상의 실수라든가 혹은 경쟁자들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객의 범주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쿠폰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고객이 불만이 쌓였거나, 혹은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소셜 커머스 마케팅에 너무 쿠폰을 많이 뿌렸더니 정작 우리 가게의 단골들이 식사를 못 하시게 되어서 가게 전체가 망가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해서 파급 효과가 나쁘게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케일업을 하고 싶은데 스케일업을 할수록 계속 적자가 함께 커지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도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 때문에 스케일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타파하고 스케일업을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몇 가지의 그 해법의 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한테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인센티브입니다. 사람은 설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움직이거든요. 고객이 우리한테 몰려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계하느냐, 나는 설계해서 그걸 제시하고 있느냐, 고객이 몰려들 수 있는 인센티브,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설계하느냐, 단순히 쿠폰 발행을 해주고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객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 스케일업을 달성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힌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한계적인 사고입니다. 이 한계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계를 더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는 리밋이죠. 한계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팔아내기 위해서, 혹은 원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그 극단의 상황에서 한계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전체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그 마지널 띵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평균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한계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예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내가 가진 10,000원, 1달러를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오는가를 구조적으로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스케일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도망갈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은 여러 번의 시행 끝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손에 들어있는 이 제품만으로만 성공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 비용, 기회 비용이 아까워서 더 늦어지다가 회사 전체가 무너지는 그 길이 최악이겠죠. 그래서 아쉽더라도 실패를 인정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많이 하는 실수가 회사의 초창기에 고생했던 간부가 흔히 말하는 터줏대감이 되어서 새로 들어오는 인재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텃새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창업자가 반드시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화이죠.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또 지나치게 그 회사의 문화가 창업자를 무슨
교주처럼 떠받드는 문화라고 하면 역시 확장이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높이, 또 다양성,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뒷받침이 되어야 스케일업에 성공하는 것에 훨씬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케일업은 결국에 우리가 찾은 그 귀한 부의 기회를 모닥불로 키우고 의미 있는 불덩이로 키워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는 부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인데, 그 스케일업이 안 되는 이유, 혹은 또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케일업이 안 되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너무 과하게 이 제품의 성공을 믿지는 않았나, 혹은 내가 너무 쉽게 고객을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상상하지 않았나, 혹은 나는 열심히 하는 거지만 이게 과연 확장 가능한 요소가 있는가,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의 운영이 흔들릴 요소는 없는가, 그 다음에 사업을 키워도 의미 있는 이익률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면서 돌아보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고객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액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분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더 늦기 전에 어떤 것들은 던지고 버리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회사에 찾아오는 직원, 어떻게 보면 내부 고객이죠. 이 내부 고객은 과연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이 회사의 더 큰 발전을 한 마음으로 믿어줄 수 있는 상태인가를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스케일업에 유의미한 그런 도움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